네,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음식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국정 운영에 힘을 쏟았을까요? 전현직 대통령들이 사랑한 음식 그리고 대통령의 밥상을 통해서 대통령들의 국정 스타일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조리장을 지낸 손성실 한식협회 고문과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이상휘 부총장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유, 고모님 이 조리복 입으신 모습이 상당히 멋지십니다. 네. 예,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고 요리사는 조리복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또 이 조리장을 지내셨고 또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셨으니까 오늘 예. 청와대 관련된 이야기 좀 재밌게. 아유, 그래도 예, 뭐 조리장님 들어갔으면 계시는데. 좋겠는데.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도 청와대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또 여름이고 하니까 보양식도 드실 것 같고 또 이 박정희 대통령 또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 어떤 여름 보양식을 즐겨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우리 음식 예를 들어서 아버지님을 닮아서 박정희 대통령 네. 아버님을 닮아서 우리 음식 한식을 좋아하실 거예요. 어려서부터도 그렇게 충분히 드셨고 그래서 지금 사저에서 모시고 간 이모님들이 계시기 충분히 영양적으로는 잘해드리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보양식이 곰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유경수 여사의 눈치를 보느라 보신탕은 못 먹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예, 지금 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도 네. 청와대 곰탕이라 일명 청와대 곰탕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집하고 틀리는 부분은 꼬리하고 양이 좀 들어가요.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그거를 즐겨 드시고 지금 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가족 모두가 다 앉아서 같이 오래오래 곰탕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보신탕에 대해서 이제 모모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 보신탕을 좀 뭐 그렇게 즐기시는 건 아니죠. 먹고는 싶었는데 예. 유경수 여사 때문에 못 잤으시고 유경수 여사는 아주 불교신자이시고 보신탕을 아시죠? 보신탕 향이 오래 가잖아요. 쫙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래 경호실에 와서 끓여서 몰래 국물은 못 드시고 수육만 드시는 그런 애도 있습니다. 네. 몰래 드시긴 드셨네요. 예, 예. 수육만 드시겠네. 수육만, 예. 국물은 못 드시고. 예, 저희가 그 왜 드라마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요, 그 임금님 밥상에는 정말 뭐 대단하게 올라가잖아요. 그 청와대 전직 대통령들의 밥상은 어땠을까 참 궁금해지는데. 그거는 언론에 이거 좀 너무 과대 포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옛날에 그 이조 시대 임금님도 그렇게 과하게는 안 드셨어요. 그런가요? 국가 행사나 네. 뭐 예를 들어서 대비마마 팔순 잔치나 이렇게 큰 잔치 있을 때만 뭐 12차 반상 이렇게 드셨는데 또 네. 식사는 4번 하셨다고 해요. 아침 조조반상해서 죽으로부터 시작해 4번은 소식을 해서 4번은 드셨는데 그냥 술악관을 찾고 이렇게 뭐 궁중 음식이 응? 예. 12차 반석 거라니 이런 거는 좀 언론의 그 보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또 있군요. 네, 전직 대통령의 밥상. 그래서 우리 부총장님도 뭐 들었던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실에 이제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네. 이제 회의하면서 이제 밥을 많이 먹죠. 밥을 많이 먹는데 워낙 회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네. 뭐 점심을 지나고 뭐 저녁을 지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주로 이제 회의할 때는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한 예. 도시락 먹으면서 회의하고 또 워낙 일을 좋아하셨으니까. 근데 특별히 뭐 음식을 관제해서 드시는 음식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얘기 들으면은 네. 뭐 먹는 음식 다 똑같다. 일반 서민하고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밥에 뭐 그렇게 먹는 것이지 대통령에서 특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특별하게 좋은 음식을 먹거나 이런 건 없다라는 것이죠. 네. 네. 예. 얼핏 생각하기에는 몸에 좋은 음식만 또 골라서 좀 드시고 이럴 것도 같은데. 네, 그러진 또, 않습니다. 예, 서민들이 좋아할 만한 또 그런 음식들도 많이 드시고 그러시나 봅니다. 예. 제가 근무할 때 우리나라 네. 뭐 경제 상황도 아주 저는 66년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워낙 어려웠고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도 못 살고 이북보다 그때부터 못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 거 보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특히 혼분식에 아주 철저히 지키셨고 일식 5찬 이상 올라오면 불효령이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새 중산층 이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저랑 똑같으시더라고요. 비빔밥이라고 하시던데 영예 저도 시절 좋아하죠. 그렇죠. 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영예 시절부터 쭉 좋아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때도 우리나라가 일단 나물 종류를 많이 올렸어요. 나물 네. 종류를 뭐 제철 음식이라 나물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물 같은 걸 많이 드셨고 그래서 비빔밥도 좋아하시고 그랬어요. 비빔밥이 네.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소위 이제 우리 이제 밥상을 놓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유일하게 비빔밥에 밥상을 놓지 않고 먹어도 되는 밥이거든요. 그만 의미 자체가 그냥 텐마루 위에 앉아서 양푼에 비벼서 같이 먹는데 이 비빔밥이 이제 소통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네. 네.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또 막걸리를 즐겨 드셨다고 하던데 또 뭐 막사 이런 것도 뭐 제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는 그때, 얘기입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때 경기도 어느 그 주조장에 가서 모래미라고 올라와요. 모래미라고 진상은 품이 올라오는데 모래미가 뭐냐면 막걸리 원료예요. 그건 좀 독해요. 좀 일반 막걸리보다는 온액이기 때문에 좀 독해져요. 네.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민미등은 을 싫어하세요. 예. 민미등을 싫어서 탄산음료를 연구할 때 1대2, 그러니까 사이다 1이면 모래미는 2에서 섞어서 섞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데서 드셨고 폭탄주 효시시네요. 그리고 또 맥주하고도 섞어서 여기서 비탁이라고 그러죠. 아. 일명 비탁. 예, 뭐 비탁, 뭐 막사 이러더라고요. 그 시기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도 영예 시절에 뭐 술자리를 좀 같이 하고 이런. 그때는 어리시니까 술자리 어리시니까 학생이었고 그렇겠네요. 네. 술자리는 못 하실 거고 그 안에서는 그렇게 뭐 드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잡수지도 못하게 학생이 어떻게 술을 먹겠습니까? 네. 전 자리를 같이 하는 뭐 그런 뭐 기회는 좀 있었지 않았을까도 싶었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술을 좋아했는지 혹시 들은 적 술을 있으시죠? 잘 못 드시죠. 그런데 네. 이제 왜 간을 한번 다시셨습니다. 급성 비형 간염을 알았었죠. 젊었을 때. 그전에는 뭐 술을 참 많이 드셨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간염을 안고도 현대건설에 있을 때 그때는 어차피 술을 안 먹으면 또 일이 안 되니까 네. 그때 술을 한번 먹으면 좀 이게 깡으로 많이 드시는 그런 성격이세요. 그래서 술을 아주 폭음을 많이 하셨다. 근데 재임 기간에도 정치인들하고 초청을 해서 이제 안가에서 이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또 폭탄주로 몇 순배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절대 술을 사양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대로 다 드시고. 근데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이제 경험을 봐서는 뭐 네. 비빔밥을 좋아한다, 불고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쌀밥에다가 간장 넣고 참기름 넣고 계란 한 넣어서 비벼 먹는 거. 이걸 제일 좋아하세요. 진짜 맛있죠. 왜냐하면 그 이제 어릴 때 워낙 못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밥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상당히 센데 몸이 조금 이제 감기 기운이 있거나 좀 찌뿌둥하다 그러면은 정말 그 사모님한테 이야기하셔가지고 영부인한테 이야기하셔 그래서 밥을 비벼 먹고 또 그걸 보면 또 원기를 차리시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좋아하는 음식이 그렇습니다. 네, 그 조리장으로 계셨을 때 뭐 박정희 대통령 혹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영예 시절 때 어떤 뭐 좀 인상 깊었던 일이라든지 재미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까 이 나무를 좋아하신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제 경호실 근무할 때 같아요. 비든 나무를 제가 우리 직원들끼리 먹으려고 삶고 했는데 이제 뒤로 들어오시게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데 이런 걸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서 그래 너희들만 먹으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잘 묻혀서 고추장으로 잘 묻혀 소금을 해서 묻혀서 드렸더니 야 이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리 가져와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추장 1에 된장을 2를 열어. 그래서 예. 직접 직접 조리까지 부셔서, 하시고. 네, 직접 이렇게 부셔서 하니까 훨씬 나물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까지도 배워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냥 드렸더니 야 이거 맛이 없지 않느냐. 옆파 가져와 봐라. 네. 옛날에 구미에서 살았을 시골에서 살을 때 그런 생각이 나신가 봐. 추억이 있는 거. 근데 밥에다 이렇게 보리밥을 이렇게 비벼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거라고 말해요. 그럼 너 하나 먹어볼래? 이런 말씀 하시고. 네. 오히려 한 수 배우셨군요. 예, 예. 네, 부녀가 다 비빔밥을 좋아했고 예. 정말 나무를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예. 특별한 의미일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이 당선 후에 이른바 비빔밥 인수위를 구성하기도 했었어요. 비빔밥. 이제 비빔밥 인수위를 구성했다는 것이 아니고 비빔밥 인수위를 구성하겠다라는 예. 그런 얘기했죠. 이제 그 2012년 대선 때 이제 일산 킨텍스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TV 초청 토론회,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앞으로 제가 이제 탕평책을 하겠습니다. 대통합의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 구성이라든가 인수위 구성을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섞어서 그래 구성하겠다. 그래서 소위 이제 비빔밥 인수위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상당히 의도는 좋았죠. 물론 지금 이제 인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비난을 받긴 받습니다만은 그 당시
당시 비유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비빔밥 인수위. 그래서 네. 뭐 최근에는 또 원유철 대표가 청와대 반문에서 또 비빔밥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통합의 네. 상징이 원래 비빔밥은 보수적인 사람들 좀 싫어해요. 왜냐면은 옛날 신분이 낮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다 그래서 좀 싫어하는데 어쨌든 네. 이 통합의 상징으로 요즘 정치적 코드로 올라오는 것이 요즘 비빔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화합과 통합의 의미 그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가 그 있거든요. 정치인의 음식은 그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의 기호가 있든 없든 간에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 해석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따서 또 정치적 메시지로 또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예, 정치인들이 뭐 밥 한 끼 합시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뭐 단순히 밥만 먹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상 이제 그런 대인관계에서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차 한잔 합시다. 밥 한 번 먹읍시다. 그다음 술 한잔 합시다. 네. 이게 단계 아닙니까? 이제 차 한잔 하자는 것은 일종의 비즈니스 탐색전이고 네. 밥 한 끼 먹자는 것은 1단계 아니겠습니까? 소통을 한번 해봅시다. 그다음에 술 한잔 합시다 그러면 이제 소통이 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 예. 통상적으로 정치권들의 이제 밥 한 번 하자 그러면은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하는 뭐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긴밀한 협의를 끝나야 이제 술을 한 잔 먹는 것이지. 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은 그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차 한잔 하는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밥을 먹을 때 메뉴는 글쎄 보통 제안하는 쪽이 정할까요? 어떻게 정할까요? 서로 이제 양해를 구합니다. 네. 뭐 칼국수를 먹고 싶다 그러면 칼국수 어떠세요? 이래 묻고 그게 이제 정치적 의미를 크게 담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이제 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치적 상황이 아주 예민하게 돌아갈 때 뭐 장소 같은 건 좀 예민할 수 있습니다. 예민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호텔 뭐 어떤 뭐 식당 고급 식당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 정치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여기서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자 설렁탕 집에서 우리가 조용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조절하는 것은 정부적 판단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따지고 보면은 정치 자유스러울 없죠. 자유스러울 수가 없죠. 뭐 먹는 음식, 장소 이 다 여론을 눈치를 살펴야 되는 것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음식에도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자, 있을까요? 그 외에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이 좋아했던 음식들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좀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콩나물국밥을 좋아했다고 하고요. 또 김영삼 대통령은 칼국수, 또 이명박 대통령이 불고기를 불고기, 예. 예, 좋아했다고 하던데 이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알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세요, 조리장님 보시기에는? 글쎄, 그렇다는 데가 좀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네. 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칼국수인데 칼국수는 박정희 대통령이 원조십니다. 아, 그런가요? 원조지요. 혼분식을 10여 년을 아, 하시면서 혼분식, 예. 혼분식을 지금 10여 년을 해서 원조인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칼국수를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 해가지고 좀 저런 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칼국수를 좋아하는 건 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참 많은데 저는 이제 상도동을 많이 왔다 갔다 해봐서 그걸 좀 압니다. 워낙에 면을 좋아해요. 워낙에 면을 좋아하는데 이 칼국수가 청와대에 있을 때 20명 이상 초청하면 칼국수는 안 했습니다. 그 안 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은 우리 밀로 뭐 조리자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밀로 하면은 빨리 불어 터져요. 빨리 불어 터지기 때문에 10명 이상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면이 터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 꼭 예. 20명 미만의 초청했을 때 칼국수를 드시고 그런데 뭐 원조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맞습니다만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칼국수를 일종의 정치 브랜드화 시켰죠. 그래서 서민적 브랜드로 이제 칼국수를 먹는다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의 단골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옆에 삼계탕 집을 자주 가셨다고 하고 유명하죠. 네, 또 대박 이- 났죠, 대박. 그러니까요. 한 두 번 가서 대박 났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여의도 63빌딩 앞에 냉면집을 그렇게 몰래 가셨다고. 그 냉면집은 뭐 잘 아는 집입니다. 잘 아는 집이기도 하고 뭐 청와대 계실 때도 근처에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자주 갔는데 대통령이 다녀간 집이라고 딱 붙죠. 거기에 국밥집도 자주 갔고요. 청와대 바로 그 경호실 있는 그 옆에 가면은 비빔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빔밥집인데 그 비빔밥이 아주 좀 맛있어요. 그 집에 네. 진짜 조심스럽게 점심시간에 조용히 갔다 가시고 하는데 재밌는 건 이제 제가 이제 일정을 기획할 때 대통령이 이제 야간 자맹, 야간 이제 자맹하는 부분을 좀 기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식당을 이제 가서 이제 신촌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이제 국밥을 드시면서 소위 SNS 노출시켜서 이제 하는 예. 그런 걸 계획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워낙 경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못한 그러니까, 적이 예.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에서만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종종 바깥에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나가시는 예. 경우가 있는 겁니까? 예, 있죠. 그러면 우리 그리고 뭐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죠. 경호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알아서도 안 되죠. 예. 아주 일급 비밀이어야 되죠. 아,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하고 이제 지금 네. 시대는 좀 다른데 지금도 이제
그때 워낙 이제 소통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때였으니까 제가 직접 이제 기획을 했었습니다. 소위 이제 조용히 밤에 몰래 예. 나가서 어느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서민들과 접점해서 이제 좋은 얘기를 듣고 그게 참고하자 해서 기획 단계까지 가는데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호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자칫하면은 생길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도 생각을 해야 되고 도저히 이제 시민들이 잠깐 불편한다 해서 보이콧된 적이 있었죠. 좀 안타깝죠. 네. 그리고 왜 그 사극 얘기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요. 제가 대장금을 워낙 재밌게 봐서 그런지 그 왜 김이상궁이라고 하잖아요. 김이상궁. 네. 먼저 그 맛을 보고 뭐 음식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역할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청와대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 겁니까? 뭐 있지요. 예. 없어서는 안 되지요. 예. 없어서는 안 돼야 되고. 어떻게 한다까지는 말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조금만 좀 거고. 알려주시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금식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 있으면 뭐 청와대 시스템은 안전에 아무 110%까지 안전 이상이 없으니까 청와대 안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네. 외부 음식이라든가 다른 행사할 때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분이 부총장님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이 금식관이 예. 뭐 조리장님 말씀 못하면 제가 잠깐만 이 금식관이 굉장히 그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힘이 있는 단순히 대통령의 음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불미스러운 게 있냐 이걸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행사 총괄의 음식에 대한 부분 호텔 캐터링부터 시작해서 네. 이걸 총괄 관장합니다. 금식관이.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취임 초기에 금식관이 바로 소위 옷을 벗은 일이 있죠. 뭐냐 그러면은 취임 초기에 이제 대통령 진상 음식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했는데 산삼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산삼이 올라간다. 이 루머처럼 퍼졌는데 그 산삼에 대한 금식 당번이 올라갔을 때가 그 금식관이 당번을 할 때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 비밀이 누설이 돼가지고 바로 옷을 벗은 적도 있고 이 금식관의 역할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김일상궁이 바로 대통령 측근에 붙어서 네. 하듯이 이 금식관이 단순히 음식을 맛을 보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네. 예. 이 음식과 또 대통령의 건강이 또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조리사님. 그런 부분이 그러면 네. 매임 결정부터서도 좀 굉장히 이제 물론 주 영부인의 의사가 거의 100% 수행이 된다고도 생각하시면 되고 또 예. 주치의라든가 요리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모든 분이 한번 시스템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려운 점도 많고 그렇죠. 네, 네. 특히 또 그 외국의 정상들이 오거나 이런 국빈 행사들이 있을 때는 더 바빠지지 않을까요? 뭐 정신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예국 수상님이나 대통령이 오실 때는 그 나라에서 그 정부 어느 그 분이 뭐를 좋아하시는가 네네. 어떤 기호식 어떤 건 그 나라에서 하는 거죠. 같이 오시기도 하시나요? 예. 그 같이 가서도 하는 거고 네. 우리는 우리 쪽에서 일하는 거 장소라도 여러 가지만 하지만 그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부분이죠. 통상적으로 이제 그 다자간 회담하고 네네. 이럴 때는 이제 청와대 자체의 어떤 그 요리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호텔, 호텔 신라다 뭐 이러면 거기서 직접 움직여 아, 거기서 예. 경호팀들끼리 조율을 아니, 해서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검수부터 하나하나 다 그럼 전부 다 하는 조율해서 이렇게 예.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럼 며칠 전에 또 중복이지 않았습니까? 여름철에 보양식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좀 하나 고모님께서 추천을 그래서 요새 우리가 제가 처음 근무할 때 같은 우리 없을 때는 보양식 개념을 요새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네.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 예. 너무 음식을 너무 많이 들이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오히려 풍족해서. 네, 예. 풍부해서 문제가 몸에 바란스가 안 맞는 이런 부분을 좀 약선 개념을 좀 바꾼다든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게 말따르는데 삼계탕 부분이 우리 대표 음식이 됐는데 네네. 또 열이 많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도 체질 좀 따라서 체질 다른- 따라서 예, 좀 다른 해서 약선 개념으로 좀 바꿨으면 쓰겠고 제가 엊그제 복날에 구미를 다녀왔습니다. 구미를. 아, 예. 네, 구미를 사진 생각 앞으로, 예. 생가서 구미 시장님께서 남유지 시장님께서 굉장히 테마밥 작정이 됐던 그 테마밥상에 지금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나라 옛날 음식 이것이 웰빙식이고 보양식이에요. 그거를 네. 이제 보리밥, 나물, 된장찌개 이런 거를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것이 오히려 보양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양식의 개념이 좀 예, 바뀌어야 네, 한다. 우리 몸에 맞는 네, 또 예, 예. 한식을 그렇죠. 자주 먹는 게 네. 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그리고 또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서구 사람들과 창자 내장이 이렇게 80cm가 적대요. 근데 아, 예.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썰구화되는 밀가루나 고기를 많이 잡수기 때문에 몸에 안 맞겠네요. 안 맞겠죠. 네. 그래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를 채식을 먹어야 되는데 채식주의자가 동물성 고기를 먹으면 어때요? 그래서 네. 아토피가 생긴다든가 대장암이 생긴다. 이 암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도
음식 서구화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한식 더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런저런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